안녕하세요. 소리의 가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할게요. 작년 11월에 결혼한 부부입니다. 성별을 모르게 하기 위해서 A와 B로 하겠습니다. 맞벌이 부부이며 A는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근무, 목요일, 토요일은 오전 근무만 합니다. B는 평일에 근무, 토요일, 일요일은 쉽니다. 신혼집과 A의 본가는 차로 1시간, B의 본가는 차로 40분 거리입니다. 결혼하고 처음 맞는 복날을 어떻게 보낼까 얘기를 하다가 초복인 7월 16일 목요일은 B의 본가에, 중복인 7월 26일은 A의 본가에, 말복인 8월 15일 토요일은 둘이 보내기로 했습니다. A가 평소에는 토요일 근무여서 주말 이틀을 쉬는 날은 흔한 일이 아니어서 가까운 곳으로 여행을 계획했었습니다. 초복에는 B가 반차 내고 A와 만나서 장을 봐서 B의 본가에 갔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B의 부모님이 밖에서 식사를 하기 꺼려 하셔서 집에서 직접 삼계탕도 끓이고 몇 가지 반찬도 하고 직접 상을 차렸습니다. 부모님이 아닌 저희 부부가 차렸습니다. 오후에 도착했으니 같이 저녁을 먹은 것입니다. 거기서 자고 금요일 오전에 출근을 B의 본가에서 했습니다. 중복에는 A의 본가로 갈 계획이었는데 B의 부모님이 B에게 전화해서 동생네 가족이 온다고 하니 중복 정날에 올 수 있냐고 물어보셨습니다. B는 A와 상의하고 연락 준다고 했고 A는 B에게 물어보니 동생도 만나고 싶다고 해서 그럼 알겠다고 하고 중복 때 B의 본가에 가기로 했습니다. 실제로 B와 동생은 매우 친하고 동생이 일 때문에 멀리 있어서 자주 못 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A는 이런 사정을 알기에 간다고 한 것입니다. A는 직접 A의 부모님께 전화해서 못 간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A는 그럼 말복 때는 A의 본가에 가면 되겠구나 생각했고 이 말을 B에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중복 전날 B의 본가에 가서 점심때부터 중복 저녁 때까지 있다가 왔습니다. 배달해서 먹기도 하고 집에서 요리해서 먹기도 했습니다. 요리와 뒷정리는 A와 B가, 동생도 함께 했습니다. 중복 때도 B의 본가에서 하루 잤습니다. 말복이 되어서 A는 본가에 갈 생각이고 17일 날도 임시 공휴일이어서 A는 토요일에 가서 월요일 오전에 돌아오는 2박 3일을 계획했습니다. A가 간다고 하니 A의 동생도 온다고 했습니다. 8일 저녁에 A의 부모님이 전화하면서 말복 때 먹고 싶은 거 있냐, 미리 예약해야 되니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말하라고 해서 지금 당장은 생각나지 않으니 생각나면 말하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A의 부모님은 가족들이 모이면 일이 많아진다고 가족들이 모이면 밖에서 외식을 합니다. 전화를 끊고 A는 B에게 우리 임시공휴일 껴서 2박 3일로 있다가 오자고 하면서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말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B는 말복은 우리끼리 보내기로 한 거 아니었냐면서 왜 부모님께 간다고 말했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A는 초복 중복 때 B의 집에 가지 않았냐, 그러면 말복 때는 우리 집에 가야지 했습니다. 그랬더니 B는 그럼 왜 2박 3일이냐, 우리 집에서는 1박 2일만 하지 않았냐면서 말했습니다. A는 그때는 사정이 2박 3일 할 시간이 안 되지 않았냐, 그리고 초복 중복 합치면 2박 3일 아니냐, 뭐가 다른 거냐 하고 B는 중복 때는 금요일 밤에 갔으면 B의 집에서도 2박 3일이 가능했다. 그리고 말복 때 A의 본가에 가야 하는 거였으면 중복 때 B의 집에 안 갔을 거다라고 말합니다. A는 너무 황당했지만 아직 A도 B의 본가에 가면 불편해서 B도 그럴 수 있다고 천번양보해서 그럼 토요일에 갔다가 일요일 저녁 때 와서 월요일은 둘이 보내자고 했습니다. B는 말복은 집에서 편히 둘이 보내고 싶다고 원래 계획대로 안 가고 싶다고 하고 A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면서 그럼 중복 때는 왜 그런 거냐 했더니 그건 A가 양보해 준 거지, 만약 말복에 A의 본가에 가야 했다면 중복 때 자기 집에 안 갔을 거라면서 미리 말 안 하고 혼자 생각한 A의 잘못이라면서 말복 때는 꼭 둘이 보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럼 계획대로 어디 여행 예약했냐? 여행 계획이 뭐냐고 A가 물어보자 B는 이번 주부터 같이 계획 세울 생각이었는데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어디 여행을 갈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B는 자기가 중복 때처럼 배려해 줄 테니 혼자 갔다 오라는 입장이고 A는 혼자 가면 부모님이 싸운 줄 알고 걱정하시면 부모님도 나도 마음이 편하겠냐고 같이 가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A와 B는 서로 너무 이기적이며 자기 자신만 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냉전이 이어지다가 여기에 글을 올리고 여기 댓글 의견을 따르겠다고 합의 본 상황입니다.
아, 그리고 A가 영화 보는 것을 좋아해서 B는 영화와 드라마를 여러 개 다운받아놨고 실제로 A가 확인도 했습니다. 또 연휴 기간에 먹을 간편한 음식도 인터넷으로 주문 예정이었다고 합니다. 또한 A는 운전을 못해 항상 B가 운전을 해왔습니다. 이건 상관없는 이야기지만 이 부분도 적어달라고 하여서 합의하에 적습니다. 신혼집은 B가 대출을 끼고 산 집에 신혼살림을 차렸고 집값의 65% 정도 납부된 상황이었습니다. A는 남은 대출, 집값의 35% 정도를 냈고 명의는 공동명의 하였습니다. 집값은 현재 조금 오른 상황입니다. 또 A는 B에게 20년 2월 신형 그랜저를 사주었고 명의는 B의 명의입니다. 신혼살림은 침대, TV, 냉장고, 김치냉장고만 A가 구매했고 나머지는 원래 B가 사용하던 것, 세탁기, 식탁, 리클라이너 소파, 기타 등등을 사용 중입니다. 또 A가 B의 본가 냉장고를 새로 구매했습니다. 추가. 정말 많은 댓글이 있어서 놀랐습니다. 어제 추가글 올리기 전만 해도 댓글이 200개 정도 달렸는데 추가글 올리고 이렇게 많은 댓글이 있어서 놀라고 또 놀랐습니다. 진짜 엄청 싸우고 이번 일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기록을 남기려고 적습니다. 글이 길어질 수도 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먼저 궁금해하신 A와 B를 말씀드리겠습니다. A는 아내, B는 남편입니다. 글은 아내인 제가 작성하였고 남편이 읽어보고 수정하고 아내인 제가 최종적으로 올렸습니다. 최대한 감정은 빼고 공정하게 쓰려고 노력하였지만 그래서 티가 났는지 많은 분들이 A가 저인 줄을 눈치채셨습니다. 추가 글이 저렇게 구질구질해진 이유는 본문을 올리고 남편을 욕하는 댓글이 많아지니 남편이 먼저 올리자고 했습니다. 남편은 추가 글에 집을 B가 해왔다고 하면 반응이 달라질 것이다 했고 저는 우리의 싸움과 상관없는 내용을 왜 적어야 하냐면서 실갱이를 하다가 그럼 적을 거면 확실하게 하나하나 다 따져서 적으라고 하였고 정말 구차하게 적었습니다. 나도 집값에 남은 대출은 다 갚았는데 왜 남편이 집을 해온 거냐면서 따졌습니다. 여기서 남편에게 티끌만큼 남아있던 정도 다 떨어졌습니다. 집은 처음 샀을 때보다 현재 1억 정도 올랐고 저와 결혼할 당시에는 6천 정도 올랐습니다. 당시에 대출받은 금액 중 남은 부분을 제가 갚아서 저는 남편이 받은 총 대출금 중 몇 프로라고 말하고 남편은 오른 금액도 생각해야 되며 제가 갚은 금액은 결혼할 당시의 시세로 계산해야 된다며 즉 남편이 구매했을 때의 가격이 아닌 결혼 당시의 시세로 결혼해야 된다. 이렇게 말다툼하다 결국 결혼 당시의 시세로 계산했습니다. 그러면서 공동명의를 한 것이 대단한 일을 해준 것처럼 나오니 저도 그럼 내가 혼수로 해온 거, 어머니 댁 냉장고 바꾼 거 다 적으라고 하여서 적었습니다. 결국 추가글은 남편이 적고 제가 읽고 수정해서 올렸습니다. 정말 추가글을 올리면서 제 자신이 한심하고 불쌍했습니다. 여기는 여자가 많으니 남자가 많은 곳에도 올리라고 해서 보배드림에도 올렸습니다. 하지만 거기에서는 여기만큼 댓글이 달리지는 않았습니다. 진짜 밤에 잠도 안 왔습니다. 밤에 댓글들을 읽어볼수록 너무 제 자신이 불쌍하고 눈물도 나고 서글펐습니다. 저는 그냥 큰 손해 없고 내가 양보할 수 있는 부분은 양보하면서 살자는 주의였는데 내가 잘못 생각한 건가? 굳이 하나하나 따지면서 살아야 하는 건가 생각도 들었습니다. 제 직업상 작은 실수 하나도 큰 사고로 이어지는데 마음도 그렇고 연차를 내고 싶었지만 갑자기 연차를 낼 수도 없고 출근했습니다. 남편도 출근하면서 한마디 말없이 갔습니다. 오늘 유난히 응급실, 외래, 퇴원약도 많았고 복잡한 투약과 조제가 많아서 카톡도 못 보고 일하고 있었습니다. 진짜 미친듯이 전화가 오는데 같이 일하는 동료 약사분이 방해된다고 전화 좀 받으라고 해서 받았더니 지금 대화를 하자면서 남편이 병원으로 찾아왔습니다. 저는 일도 남았고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회사에 어떻게 말하고 나왔는지 기다린다고 했고 점심시간에 만났습니다. 진짜 옥상에서 말 그대로 박 터지게 싸웠습니다. 했던 말 반복, 또 했던 말 반복. 대화에 진척도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저는 그대로 점심시간이 끝나고 업무 복귀했고 남편은 회사로 간다고 갔습니다. 이렇게 싸우고 가니 일도 제대로 되지 않았고 실수가 연발이었습니다. 복약 지도도 틀리고 주사제도 잘못 나가고 정말 최악이었습니다. 정말 이러다가 큰일 날 것 같아서 동료 약사에게 양해를 구하고 3시경에 퇴근하였습니다. 집에 와서 남편에게 퇴근하고 집에 바로 오라고 카톡을 남기고 댓글 하나하나 꼼꼼히 읽었습니다.
저녁에 식탁에 앉아서 대화를 하는데 남편도 댓글을 읽었는지 점심때와는 달랐습니다. 진짜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야 될지 몰라서 글을 읽었냐고 물었고 남편은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갈지 말지 결정했냐고 물어봤고 남편은 또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미안한 건 알겠고 우리 집 갈지 말지 결정했냐고 물어봤습니다. 1박 2일이면 돼? 라고 물어보면서 아직 2박 3일은 불편하다고 했습니다. 진짜 정 떨어지니까 말 한마디도 거슬렸습니다. 이 상황에서도 자기 불편하다고 1박 2일은 안 되냐고 물어보는 남편한테 참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우선 남편도 댓글 보고 태도가 달라졌고 안 간다고 하다가 간다고 마음을 바꿨고 미안하다고 사과도 했으니 더 이상 말하지 말아야지 하고 알겠다고 엄마한테 전화해 놓겠다고 하고 씻고 오라고 했습니다. 밥할 기분도 아니고 마주보고 밥 먹을 기분은 더더욱 아니었지만 저도 오늘 한 끼도 못 먹은 상태고 남편도 못 먹었겠지 하면서 씻는 동안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저녁을 먹으면서 그냥 일상적인 간단한 대화만 했습니다. 저녁을 다 먹고 남편이 설거지를 하고 저는 수건을 개고 있는데 설거지를 다 했는지 우리 다운받은 영화나 볼까 하면서 말을 하길래 알겠어 하고 영화 보면서 간단히 한잔하면서 기분을 풀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과자를 챙기고 소파에 앉아서 영화를 보는데 한 10분쯤 지났을 때 남편이 같이 앉아서 영화 보니까 좋네 이러길래 응 나도 같이 앉아 영화 보면서 맥주 한잔하니까 좋네 라고 대답했습니다. 참, 이 다음 말이 어이가 없어서 지금도 글 쓰면서도 웃음이 나옵니다. 남편이 우리 다투기도 했고 같이 앉아서 영화 보는 게 좋은데 그냥 말복대 처갓집 가지 말고 우리끼리 치킨 시켜 영화 보면서 먹을까? 솔직히 이 상황에서 처갓집 가도 좋게 못 있을 것 같아 이러는 겁니다. 순간 드는 생각이 신랑은 이 순간을 넘기려고 그랬구나 하고 판단이 되면서 바로 그 자리에서 엄마한테 전화해서 엄마, 신랑이 말복대 우리 집 불편해서 가기 싫대 라고 말했습니다. 엄마는 잠깐 말씀이 없으시더니 우리 집 오는 게 불편해서 싫다고? 라고 되물어보시고 저는 응 싫대 라고 대답하니 엄마는 그럼 넘어나 이러셔서 알겠어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남편에게 앞으로 우리 집 안 가도 된다고 앞으로는 각자 알아서 셀프 효도하자 내가 포기했다 나는 결혼한 부부로서 부모님께 잘 사는 모습 보여드리고 서로를 위해주는 게 좋은 모습이라 생각했는데 오빠랑 내가 생각하는 결혼 생활이 다르니 내가 오빠한테 맞춰주겠다. 오빠는 부부로서 잘 사는 모습보다 각자 편한 모습을 부모님께 보여드리는 게 중요하니 오빠한테 맞출게 했습니다. 이 말 끝나기 무섭게 아빠가 전화 오셔서 엄마한테 들었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간다고 하시면서 다시 말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아빠 전화를 받으면서 진짜 눈물이 나오는 걸 간신히 참으면서 신랑이 우리 집 가는 게 불편해서 싫대. 그것 때문에 주말 내내 다퉜는데도 지금도 불편해서 안 가고 싶다고 한다. 나는 혼자라도 갈 테니 혹시 아빠 그날 시간 되면 역 앞으로 마중 나와 줄 수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남편은 벙찐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고 있고 아빠는 알겠다면서 몇 시에 올 거냐고 물어보셔서 어차피 혼자 가는 거 금요일에 퇴근하고 바로 갈 생각이고 5시 퇴근이니 집에 가서 저녁 먹을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했습니다. 아빠는 그럼 그날 비 온다고 하는데 퇴근 시간 맞춰서 병원으로 갈 테니 로비에서 만나자고 했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때부터 남편은 정말로 미안하다 빌기 시작했고 저는 필요 없다면서 이미 늦었다고 내 마음은 변하는 일 없을 거라고 앞으로는 하우스메이트처럼 살자고 했습니다. 남편은 진짜 미안하다 내가 착각했다 하는데 필요 없다고 하고 안방으로 가서 이불이랑 베개 주면서 나는 내가 사온 침대에서 잘 테니 오빠는 오빠가 가져온 소파에서 자라고 했습니다. 정말로 한순간에 마음이 식고 돌아선다라는 게 무엇인지 오늘 깨달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혼하라는 댓글을 봤는데 이혼 안 합니다. 오늘부터 각방은 당연한 거고 혹시 몰라 피임도 확실히 할 예정입니다. 혹시 남편이 힘으로 밀고 들어올까봐 피임도 한다고 적었습니다. 임플란론 시술 할 것입니다. 저 남편한테 차도 사줬고 어머니 댁 냉장고도 최신형 큰 걸로 바꿔들었습니다. 가전제품과 자동차는 감가상각비 적용돼서 가격은 떨어지지만 집값이 오르니까 집값 오를 만큼 오르면 이혼합니다. 그때 재산분할해서 집값 반 가져오면서 이혼합니다.
더 이상 남편에게 양보는 해주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왜 복날까지 챙기냐는 댓글도 많이 보여서 한마디 덧붙입니다. TV를 보는데 삼계탕 먹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저는 복날이 생각났고 남편에게 우리 복날에 둘이 맛있는 거 먹으러 갈까? 검색해보니 초복이 목요일이야. 나 오전 근무만 하는 날인데 내가 오빠 퇴근 시간에 맞춰서 회사 앞으로 갈까? 물어보았고 남편은 결혼하고 처음 맞는 초복인데 둘이 보내기는 조금 그렇지 하면서 부모님이랑 같이 삼계탕 먹자라고 남편이 먼저 제안했습니다. 그날 오전 근무면 내가 반찬해서 같이 장보고 하면 되겠다라고도 남편이 말했습니다. 저는 그럼 우리 집은 중복돼 가면 되겠다. 그리고 말복은 우리 둘이 보내자 하고 제가 제안했습니다. 초복 때 시댁을 갔으니 중복은 우리 집 가야 돼. 이 마음이 아닌 남편 말대로 처음 맞는 복날이고 부모님과 함께 보내자고 하니 양가 부모님과 한 번씩 보낼 마음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나서서 제가 먼저 부모님과 같이 보내자고 제안한 적은 없습니다. 왜 처음에 거절 안 했냐고 물어보시면 그냥 그 정도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집에서 삼계탕 끓이는 일이 어려운 일도 아니고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일도 아니어서 그 정도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거절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긴 글 읽어주시고 같이 공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결혼 7년차 40대 초반이고요. 남편이랑은 동갑이에요. 전 현재 임신 5개월 접어들었어요. 저희는 빌라 살고요. 옆집 이웃이 좋은 분들이라서 사이가 참 좋았어요. 저희는 신혼집부터 여기서 살았고 옆집 분들은 같이 옆에 산 지 2년 됐어요. 그분들은 저희랑 비슷한 나이대에 5살 딸을 키우시고요. 요즘 다들 그렇듯 계단이나 입구에서 마주치면 눈인사 정도만 했는데 옆집 분들이 어느 순간부터 과일 등 이것저것 챙겨주시고 여자분 친정이 남해라고 젓갈이랑 그런 걸 거의 한 달에 한두 번꼴로 자주 나눠주셨어요. 저도 나름대로 매번은 아니지만 빈 그릇에 토마토나 귤 같은 거 보답해드리긴 했지만요. 그리고 오고 가면서 안부도 묻고 아무튼 저희한테 말씀도 따뜻하게 해주시고 다른 이웃 사이랑은 다르게 참 돈독했어요. 남편도 참 선하신 분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한 달 전부터 그러시더라고요. 여기 전세 계약 기간이 다 되어간다고. 제 동생이 한 달 전에 출산을 해서 어제 아침 일찍부터 하루 종일 동생 집에 가 있었어요. 집에 오니까 옆집이 이사 중이시더라고요. 그리고 주차장에서 옆집 부부를 뵀는데 저한테 그동안 고생 많으셨죠? 저희 딸 때문에 많이 시끄러우셨죠? 하시길래 제가 진심으로 아니에요. 하나도 시끄럽지 않았어요. 미리 말씀을 해주시지 갑자기 작별하려니까 너무 아쉬워요. 하니까 순산하시고 코로나 조심하시라고 하시더라고요. 받은 것도 많은데 그냥 보내드리기 너무 미안하고 아쉬워서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라고 하고 집에 빨리 올라가서 거실에 있는 바카스 한 박스를 들고 내려왔어요. 바카스를 건네면서 드릴 게 이거밖에 없네요. 이삿짐 아저씨들이랑 한 면씩 드세요 라고 하니까 오히려 자기들이 주고 가야 되는데 하면서 쩔쩔매시더라고요. 근데 그 집 딸이 평소에도 인사성이 바르고 귀여웠어요. 그래서 제가 땡땡아 잘가 엄마 아빠 말씀 잘 들어 하니까 애가 두 손을 공수로 하고 90도로 인사를 하면서 아줌마 감사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 모습이 너무 예뻐서 지갑에 현금 24,000원이 있길래 맛있는 거 사 먹어 하고 2만원을 줬어요. 옆집 분들은 안 주셔도 된다고 애 버릇 나빠진다고 말리시다가 감사하다고 받으시더라고요. 그렇게 건강하시고 잘 지내시라고 인사를 하고 올라왔어요. 그 일이 있고 어젯밤에 남편한테 그 얘기를 했거든요. 옆집 이사 갔어. 친하게 지냈는데 너무 아쉽다. 주차장에서 마주쳐서 이렇게 인사했어. 라고 얘기를 하니 남편이 내 바카스인데 왜 마음대로 줘? 라며 화를 내더라고요. 남편이 아침마다 습관처럼 바카스를 한 병씩 마셔요. 제가 한 박스를 줘서 남편이 퇴근 후 집에 오기 전에 집 앞 슈퍼 가서 한 박스 사려고 했는데 박스로는 다 떨어졌다고 없다고 해서 낱개로 7병 사다 뒀거든요. 그리고 생판 남인데 2만원은 왜 주냐고 엄청 난리를 치더라고요. 안 그래도 저 임신하고 나서 외벌이라 살림하기도 어려운데 집안 살림 다 거덜내려 하냐고. 제가 임신하기 전까지는 학원 강사였는데 규모가 큰 학원이었고 부원장이어서 급여도 꽤 높았고요.
그 당시 일하고 벌은 돈으로 딱히 생활비 구분 안 하고 장을 보거나 제가 필요한 걸 샀었어요. 제분의 사돈 어르신이 꽤 큰 회사를 운영하고 계셔서 해외 바이어들 오시면 통역 의뢰를 받아서 자주 프리랜서로 일하러 나갔어요. 고정적으로는 아니지만 저도 경제활동 꽤 했다고 생각하는데 이제는 일 안 하고 집에서 놀고 있으니 남한테 막 퍼주거나 네 맘대로 하지 말라네요. 제가 어릴 때부터 부모님께서 항상 하시던 말씀이 감사한 분들한테 보답하면서 살고 베풀면서 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런지 남편의 말이 진짜 이해가 안 가네요. 본인 바카스 사나운 건 사나운 거고 남한테 줘버린 게 너무 아깝다네요. 바카스 한 박스에 8,000원 밖에 안 하거든요. 이제 더 이상 얼굴 볼 사이도 아닌데 다른 집애한테 2만원 용돈 준 것도 너무 아깝대요. 너무 속이 좁은 거 아닌가요? 아님 제가 오버한 건가요? 다른 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어요. 추가. 댓글이 너무 많이 달렸네요. 남편도 평소에 옆집이랑 인사하고 농담도 하며 친하게 지냈어요. 생활비는 딱히 구분 안 하고 쓰는데 장볼 때랑 제가 개인적으로 쓰는 건 제 돈으로 쓰고 남편 필요한 건 자기 돈으로 써요. 차 할부랑 대출금은 없어서 됐고 공과금은 남편 자동이체로 나가고 보험료는 각자 통장에서 자동이체로 나가요. 배달 음식은 주문하는 사람이 내고요. 남편이 외벌이를 한다니까 앞으로는 계산을 정확하게 해줘야겠네요. 옆집에서 과일이랑 젓갈도 받아오면 저는 얼마 먹어보지도 못하고 남편이 거의 다 먹었어요. 남편도 옆집에서 주시는 거 다 알고 있었고요. 옆집에서 준 낙지젓 다 먹었냐? 옆집에서 이번에 받아온 멸치젓 맛있더라. 이런 말 여러 번 했어요. 정말 정 떨어져요. 저보고 남한테 퍼주지 말고 이제 곧 새 식구 되니까 우리만 생각하면서 살자네요. 누가 보면 진짜 제가 다 퍼주면서 사는 줄 알 거예요. 저 그냥 보통 사람들처럼 살거든요. 안 그래도 얘기할 때 바카스 내가 사놓지 않았느냐. 나머지 3병도 사놓겠다 하니까 우리 가정의 돈을 바깥 사람들한테 아무 이유 없이 쓰지 말라 하네요. 금전적인 문제에 살짝 민감한 건 알았지만 이렇게 인색할 줄은 몰랐어요. 말도 안 통하고 너무 짜증나요. 남편 직업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여러 계시네요. 이거 쓰면 알아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데 식당 운영하고 있어요. 벌이가 엄청 어마어마하게 많은 건 아닌데 목이 좋아서 장사가 나름 잘 돼요. 제가 직장 다닐 때 월급이랑 비교하면 제가 더 많긴 했죠. 저한테 자격지심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3번째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결혼한 지는 3년 차고 100일 된 아이 키우는 엄마입니다. 지난 주말에 있었던 일인데 이걸 이해하고 용서하고 한번 넘어가야 하는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말 모르겠어서 글 남깁니다. 두서없이 써서 글이 길어질 것 같아요. 제가 우울증도 너무 심하고 정상적인 사고 판단이 어려워 조언 부탁드려요. 저는 아기 낳고 전업으로 돌렸고 남편은 월요일부터 금요일 9시부터 6시 근무입니다. 주말인 토요일엔 동호회 나가고 친구들 만납니다. 일하느라 힘드니까 하루는 그냥 쉬라고 해줘요. 대신 일요일에 애기 좀 많이 봐달라 하고요. 하여튼 현재 제가 육아도 처음이고 엄마도 처음이라 정말 다 모르겠고 매일 이유도 없이 눈물만 나오고 해요. 출산 우울증도 오고 몸도 원체 약했는데 애 낳고 더 안 좋아졌습니다. 167에 50kg 정도였는데 애 낳고 41kg까지 빠져서 보기 안 좋을 정도로 너무 마른 몸이에요. 하루가 다르게 계속 빠지고 있고 병원에서도 심각하다는 상태고요. 아이를 보면 모성애보단 그냥 미안한 마음, 힘든 마음이 먼저 들어요. 남편도 제가 심신으로 지치고 힘들어하는 걸 알고요. 지난주 금요일 아침에 남편이 출근한다고 나갔고 저는 전날 밤부터 으슬으슬하고 몸살 기운도 돌고 했는데 아침에 더 아프더라고요. 혹여나 코로나인가 싶어 남편이나 애기한테 옮을까봐 집에서도 마스크 착용하고 있어서 남편도 아픈 걸 알았습니다. 점심시간 전에 병원 가서 링겔이라도 맞고 한숨 자면 좀 나을 것 같아서 시댁에 아기를 맡기고 가려고 연락드렸어요. 시댁은 걸어서 10분 거리고 주말에도 가끔 가요. 하지만 전화를 안 받으시길래 어머님께 문자로 병원 다녀올 동안 아기 몇 시간만 봐달라고 넣었는데도 답이 없으시더라고요.
한 번도 맡긴 적이 없는데 정말 그날은 제가 너무 아파서 일단 아이 데리고 시댁으로 갔습니다. 시댁 가서 벨 누르는데 어머님께서 놀라며 무슨 일이냐고 하시더라고요. 평소 같으면 그냥 바로 열어주시는데 이날은 바로 열어주시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몸이 너무 안 좋다고 문 좀 열어달래서 들어가니 정말 편한 차림의 남편이 있네요. 둘이 갈비에 진수성찬 차리고 식사 거하게 하고 있는데 벙쪘습니다. 뭐하냐고 물어보니 대답을 못해요. 어머님이 나서서 요새 힘들어해서 하루 쉬라고 했다고는 하는데 세상에 어떤 회사가 힘들다고 하루 쉰다고 싶니까? 남편 보고 말하라 하니 대답을 안 해요. 진짜 어이가 없었어요. 나오라고 집 가서 얘기하자고 하고 물어보니 그냥 하루 쉬고 싶어서 쉰 거랍니다. 말이 되나요? 회사에 전화하기 전에 말하라고 하니 연차랍니다. 회사가 워낙 소규모라 연차, 월차 이런 게 없다 했거든요. 연차 없다더니 언제부터 있었냐 물었더니 3달 됐답니다. 아기 낳고 나서부터네요. 제가 제일 힘들어했던 그때부터 몰래 쉰 겁니다. 왜 말 안 했냐? 나 이렇게 힘든 거 알면서 어떻게 몰래 쉬냐? 내가 당신 주말 하루 그냥 놓아주는데도 부족했냐? 하물며 내가 이렇게 아팠는데 옆에서 봐놓고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얘기했더니 자기가 생각이 짧았답니다. 그냥 자기도 하루쯤은 생각 없이 편하게 쉬고 싶었대요. 제가 다른 때 같았으면 얄미워도 한 소리 하고 넘어갔을 것 같은데 마음이 다친 건지 여유가 없는 건지 정이 너무 떨어진 건지 계속 갈비 먹던 모습만 떠오르고 진짜 내 편이 아니구나. 내가 힘들어도 날 도와줄 사람이 아니구나. 남이구나. 이 생각만 들어요. 계속 미안하다고 출퇴근 전으로 잘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마음이 이상해요. 그냥 용서해주고 넘길 일인가요? 그래, 넘기자 해도 그게 안 되고 모르겠어요. 눈물만 나고 저도 친정 가서 엄마 보고 푹 쉬고 싶어요. 4번째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2년 안 되게 사귀던 도중 남자친구가 저 몰래 며칠 전 다른 여자와 결혼했습니다. 어제만 해도 사랑한다고 했던 남자친구가 다른 여자와 결혼했습니다. 저와 남자친구는 서울, 대전 장거리 연애 중이었습니다. 저희 둘 다 학생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연애 도중에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봤고 제 지인들도 다 알고 있는 누가 봐도 행복한 커플이었습니다. 엊그제 오후까지만 해도 행복했었죠. 사랑한다, 보고 싶다 등 다음 주 주말에도 저를 보러 온다고 약속했었고 만날 때마다 스킨십은 물론 사랑이 넘치는 커플이었습니다. 연애 전선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서로 결혼 얘기까지 오갔던 사람이었습니다. 남자친구도 애를 낳으면 땡땡으로 짓자. 그리고 우리 같이 부동산 공부도 해서 우리 자산 불려서 행복하게 살자. 저런 아파트 같이 사려면 우리 둘이 대출 얼마나 받으면 되겠다. 이런 말도 오가서 당연히 미래도 함께 할 줄 알았습니다. 이 정도로 좋은 사람은 없고 잘할 사람은 없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저번 주 일요일, 그전 주말 느낌이 이상했습니다. 저번 주부터 평소 아프시다던 외삼촌 병간호에 너무 매달려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남자는 외삼촌 병간호 때문에 주말에 못 보니 광주에서 대전으로 일 끝나고 평일에 넘어오겠다 했습니다. 알고 보니 외삼촌 병간호 한다고 한 날에 그 남자는 다른 여자와 결혼을 하고 자기 친구들을 모두 모아 그 결혼한 여자와 파티를 했더라고요. 이 사실을 알게 된 건 엊그제 일요일 밤 제가 인스타그램을 구경하다 그 사람 친구 SNS를 우연히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사람이 신랑 예복을 입고 있는 사진이 있었습니다. 너무 놀라서 제가 본 게 맞나 싶어서 그 사진을 찍어 남자친구에게 보냈습니다. 처음엔 자신이 결혼한 것이 아니라고 결혼 안 했다고 부인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제 남자친구고 느낌이 이상해서 남들에게 물어보면 알 수 있다고 얘기해달라고 이렇게 말하니 자신이 결혼한 사실이 바르다고 실토했습니다. 이게 정말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바람을 피운 것도 아니고 결혼이라니요. 다음 주에 같이 놀러 가자고 했던 제 남자친구가 다른 여자와 결혼이라니요? 결혼이 장난인가요? 저의 1년 반 남짓했던 그 행복했던 시간이 모두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이상하고 의심스러웠던 모든 상황이 퍼즐처럼 맞춰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친구들과 만날 때 나도 같이 만나고 싶다고 하면 오늘은 그 모임에 문제가 있어서 힘들 것 같아. 혹은 네가 너무 예뻐서 남자들 사이에 두는 게 좀 그래.
이런 말들을 하며 그런 모임에 저를 데려가는 것을 주저하더군요. 제가 이 사실을 안 이후로 그 인간은 이제야 앞으로 벌어질 일들이 무서운지 저에게 계속 전화를 걸며 미안하다, 정말 사죄하고 싶다 라며 카톡을 남겨놓았더라고요. 그리고 비슷한 부류의 사과 같지도 않은 메시지를 계속 보내왔습니다. 저와 지냈던 시간은 장난이 아니라는 말과 뻔뻔한 말도 함께요. 계속 오는 전화에도 저는 전화를 끝까지 받지 않았습니다. 저에게 그런 상처를 주면서 자신은 아이들을 가르치며 부인과 행복하게 살고자 했을까요?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고 분통이 터져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했던 대화, 그리고 커플 사진 이런 것들 모두 정리하였습니다. 그 부인이 근무하고 있는 곳을 수소문하여 연락해 이메일 주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메일 주소로 저는 그동안의 대화와 커플 사진 모두 보냈습니다. 알고 보니 지난주 내내 신혼여행 기간이었으며 신혼여행 기간 내내에도 곧 본다는 말, 보고 싶다는 말을 일삼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길에 저와 자주 전화를 하곤 했었는데 그날은 유독 전화를 받지 않았었습니다. 그러고선 학교에서 일이 있어 바쁘다. 이따 전화할게. 자기, 오늘은 급식 먹었는데 너무 맛있다. 이런 말을 뻔뻔하게 저에게 했더라고요. 저는 뻔뻔한 거짓말들을 바보같이 믿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 이후 저는 일을 하다가 눈물이 나고 감정이 너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인 상태가 되어 그날은 조퇴를 쓰고 집에 왔습니다. 딱 그 시점에 그 남자에게 전화가 와서 받지 않았고 곧이어 그 사람의 부인되는 여자분에게 전화가 와서 받았습니다. 그 여자분은 오히려 저에게 몹시 화가 난 말투로 말하더라고요. 본인은 그쪽이랑 자기 남편 관계 정리시키려 전화했다고. 아니, 잘못한 사람은 제가 아닌데 왜 저에게 화를 낼까요? 그 남자가 대체 자기 부인 되는 사람에게 무슨 말을 했던 것일까요? 저는 그쪽 남편이랑 다시 잘해보고 싶다는 마음은 추후도 없고 같은 여자로서 알고 있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연락드렸다 했습니다. 그러자 그 여자분은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저에게 화내며 전화를 끊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집에 와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계속 생각해 보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겠지만 저는 이런 경험, 이런 상황이 처음이라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과 행복했던 시간이 자꾸 떠오르며 아직도 그 사람이 결혼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한때 제가 정말 사랑했고 결혼까지 생각했던 그 사람이 다른 여자와 10일 남짓 전에 결혼했다는 사실도요. 우선 정신과에 다녀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병은 아니고 이 정도 상황을 겪으면 어떤 누구도 버틸 수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장 부모님께 알리라고 조언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엄마한테 말할 엄두가 도저히 안 난다고 말씀드렸더니 의사 선생님께서 직접 알리겠다고 하셔서 엄마는 그렇게 알게 되고 어젯밤 타지에서 제가 있는 대전까지 오셨습니다. 엄마를 볼 자신이 없어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가족 얼굴 볼 면목이 없었거든요. 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앞으로 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모든 죗값 받게 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추가. 용기를 내어 다시 도움을 요청합니다. 제가 조금의 부끄러움을 가져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인분께서 쓰신 글은 제가 부끄러운 사람이었습니다. 2018년부터의 카톡 내용과 사진을 부인분께 보냈습니다. 아직 다 읽지 않으셨는지 오히려 저를 바람피운 여자라고 생각하신 것 같네요. 처음에는 우리는 피해자이니 이 사실을 알려야겠다는 생각이었지만 어차피 상관없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이혼이 아닙니다. 사귄 기간은 1년 반가량이었지만 3년 넘게 알아왔습니다. 눈치를 못했냐는 글들에 저도 제가 어리석음을 한탄했습니다. 평일에도 왕복 4시간 거리를 운전해서 저를 보러 오던 사람이었기에 그 달콤한 말에 속았네요. 지금은 교육청에 협조하여 관련 자료 정리해서 보내기로 하였습니다. 교육청에 이 사건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셨으면 하는 의사도 표현했습니다. 다행히 많은 분이 민원을 넣어주셔서 더 눈물이 났습니다. 이렇게 얼굴도 모르는 저를 도와주셔서 저는 더 힘을 낼 겁니다. 교육청의 처리에 따라 앞으로의 제 선택이 결정되겠네요.
오늘 법률 상담도 받고 왔으며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증거자료랍시고 캡처해둔 많은 사진을 보면 볼수록 마음이 찢깁니다. 지금은 계속 상대 쪽 두 분이 번갈아가며 연락이 오는 상태라 너무 무섭습니다. 우선은 사과하고 싶다는데 저는 만날 의사를 표현하지 않았음에도 찾아온다고 하더군요. 그 사람이 아이들을 가르칠 수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조금 쉰 후 더 건강해져서 아픈 저를 걱정해주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을 만나러 가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